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는 다들 여러분에게 의지해요. 이건 정원이한테 물어보면 돼. 정원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당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결정하고 정리하고 잘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을 잘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길, 누군가의 카톡 한 줄에 밤새도록 마음을 졸여요. 연락이 늦으면 별 생각이 다 들고 별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자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가 떠날까봐 자꾸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만들어요. 회사에서는, 밖에서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는데 왜 사랑 앞에서는 그렇게 흔들릴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단단해야 했어요. 언제나 먼저 눈치껏 빠릿빠릿 움직이고 정신 차리고 때로는 애교 있게 분위기 좋게. 그러다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결정하고 상황을 어떻게든 끌고 나갔죠. 내가 잘하면 가족들이 편해지니까, 모두 웃으니까,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그게 저였어요. K 장녀의 자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일찍 어른의 자리에서 성장했죠. 그게 너무 익숙해서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부모의 감정을 다 받아내고 먼저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위로하고 해결해 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면 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우선 일을 잘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의지하죠. 저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제 꿈을 이루었고, 무대에서 박수 받고 빛나는 자리에 섰어요. 세상은 저를 보면서 참 멋지다, 대단하다, 단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그게 제 안의 자부심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단단한 제가 사랑 앞에서는 자꾸 무너졌어요. 일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고 명료한 제가 사랑 앞에서는 자꾸 멍청해지고 흐릿해졌어요. 저를 별로 아껴주지 않는 사람을 못 떠나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어색해서 밀어내고, 연락 한 번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왜 나는 이렇게 사랑 앞에선 멍청해질까 자책하기도 하고, 이 모순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융을 읽게 됐죠. 지나온 모든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들, 내 안의 어둠과 그림자.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모순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줄로 연결된 이야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단단해야 했던 아이는요, 제대로 받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받는 법을 배운 적도 없죠. 받으면 어색하고 빚진 것 같고, 그래서 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여자, 건강한 사랑은요, 늘 받는 자리에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게 놔두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그냥 온전히 받는 거예요. 약해져도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잘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오래 짊어져 온 여자는 받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너무 커져 버려요. 그런데 제대로 받는 법은 모르니까 이 마음을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누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너무 오래 못 받아본 그 받음을 줄 것 같은 사람. 그러면 우린 매달려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리죠. 융의 제자 폰 프란츠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 안에 힘과 단절된 여자는 그 힘을 외부의 남자에게 비추어서 본다. 남자에게 투사하는 거죠. 저는 이 문장 앞에서 한참 멈춰서 멍해졌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저는 평생 강한 여자였는데 언제나 연애에서, 사랑에서는 늘 약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일찍 단단해야만 했던 거였고, 그 대가로 제 안에는 너무 거대한 텅 빈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저는 자꾸만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관계에 매달렸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있어요. 한국에는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일은 진짜 잘하는데 사랑 앞에서 자꾸 헤매는 여자들. 학교에서 1등이었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모임에서 분위기를 이끌고 누구에게나 든든한 존재죠. 그런데 집에 오면 혼자 무너져요. 연락이 없으면 혼자 무너지죠.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한테 온 마음을 쏟고 정작 좋은 사람 앞에선 또 도망쳐요. 이게 K 장녀들의 말 못할 비밀이에요. 밖에서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는 텅 비어있는 사람들. 일에서는 어른인데 사랑 앞에서는 자꾸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 이건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주는 자리에만 있어서 받는 자리에서 있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약한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 더. 너무 오래 혼자 짊어져 온 여자는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자기가 또 챙겨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끌려요. 왜냐면 그게 익숙한 자리거든요. 받는 자리는 너무 어색하니까 짊어지는 자리에 있는 게 익숙해서, 안전해서,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일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내 에너지를 소진하고 지치고 시들어가죠. 혹시 이 패턴 익숙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 자리에서 벌써 저처럼 시들어버린 건 아닌가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릴 때 배운 유일한 사랑법이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복은 그럼 어디서 시작될까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걸요. 진짜 회복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건강한 관계. 우리의 본연의 에너지, 온전한 나 자신을 살아나게 만드는 진짜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받아보지 못했던 자리에서 기꺼이 받아보는 것, 약해지지 못한 자리에서 기꺼이 약해지는 것, 짊어지던 자리에서 툭 하고 내려놓는 것. 그렇게 예전엔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꺼내봐요. 나 좀 힘들어.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좀 안아줘.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여린 여자아이가 깨어나요. 조금씩 숨을 쉬는 게 느껴져요. 평생 어른인 척 해야만 했던 그 아이.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서 일찍 단단해져야 했던 그 아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는 법을 잊어버린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손을 들고 말해요. 나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냥 약해져도 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제가 잡아줘요. 그렇게 하루 이틀 연습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나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아요. 내가 의존할 줄 알게 되니까 의존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끌리지 않아요. 정말 든든하고 단단한 사람만 보이죠. 이게 융이 말한 통합이에요. 내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온전히 다 살아날 때 우리는 비로소 끌어가는 자리와 안기는 자리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요. 일에서는 결정하고 사랑 앞에서는 받고 가끔은 무너지고 또 가끔은 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된 존재, 이런 여자가 진짜 빛나는 아우라가 있는 여자예요. 우리가 빛나는 건 그냥 막연히 강해서가 아니에요. 강함과 부드러움 사이를 숨 쉬듯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서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제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어쩌면 당신도 저처럼 오랫동안 K장녀의 자리에서 버텼을지도 몰라요. 밖에서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사랑 앞에서는 자꾸 헤매는 여자.
일은 잘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 하나는 제대로 못 다스리는 여자.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나누고 싶어요. 이야기해 줄게요. 내려놓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약해져도 돼요. 이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나 좀 도와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냥 좀 안기고 싶어.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기꺼이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해야 해요. 여러분보다 작고 여리고 나약한 존재, 여러분이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해방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내면의 그 어린아이는 처음으로 햇빛을 봐요. 시원한 바람을 쐬요. 온전히 숨을 쉬어요. 저도 지금 제 삶이 흔들리는 여정 위에 있어요. 그 길 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거부한 것을 가장 그리워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줄을 보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그 존재를, 그 무의식 속의 존재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깨어난다고요. 당신이 평생 거부해온 그것, 연약함, 의존, 기꺼이 받는 자리, 그 모든 게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것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기꺼이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받아도 돼. 온전히 다 받아도 돼. 충분한 자격이 있어. 존재 자체로 너는 빛이야.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여기 목소리 정원에서 당신의 내면의 빛이 새롭게 깨어나기를 기도해요. 당신의 빛이 새롭게 피어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해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저의 목소리가 한편의 배경음악처럼 흐르기를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해 봅니다. 저도 함께 걷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계속 걸어 나가 봐요.